여러분 간단한 얘기 하나 할게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또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 애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한류가 각국 정치 혼돈을 부추긴다. 뭔 삑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밀크티 동맹이라고 안 나온다. 이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욕을 안 하면 내가 유죄일이 아니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밀크티 동맹 한류 이용해 경제 발전 파괴하려는 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밀크티 동맹 한류 이용해 경제 발전 파괴한다. 엥? 뭔 소리야? 자, 일단 밀크티 동맹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크티 얼라이언스, 홍콩, 타이완, 태국, 홍콩, 타이완, 태국 네티즌들의 반중 온라인 연대, 반중 온라인 연대를 밀크티 얼라이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밀크티를 홍콩과 타이완, 태국이 밀크티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커뮤니티 있죠.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하고 타이완, 태국의 커뮤니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중국에 맞서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 맞서자 그러면서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서 홍콩, 타이완, 태국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반중 온라인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밀크티 얼라이언스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 보르지만 그게 뭐 인터넷 중요한 정치적 이슈겠어? 정치 외곽에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일명 여러분 그 밈 알잖아요. 인터넷 밈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든 몰랐던 인터넷 밈의 시작이 우리나라에는 싱하형을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뭐를 하던 그래서 인터넷 밈에서 시작을 해서 요새는 우연히 이런 것도 인터넷 밈이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재밌게 노는 인터넷 밈으로 시작을 했다고 이게. 그래서 인터넷 밈으로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중국을 향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민주주의를 지킬 거야. 중국 전체주의 싫어. 그리고 각종 이제 웃음 코드들을 만들어내던 그 밈으로 주변부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중국이 홍콩을 덮쳐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뭐로 됐냐면 동남아시아 민주화 연대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유력 정치인들도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하고 비슷한 거죠. 커뮤니티에서 시작돼서 기존 정치인들이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뭔 현상이야 지금 전 세계 정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국제 정치에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주류 매체의 영향력이 실제로 대중을 움직이는 힘을 상실하고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커뮤니티,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밈 이런 걸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집단 네트워크 속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홍콩, 타이완, 태국 애들이 서로 공통 관심사가 보면 여러분 이게 한 15대 85 이렇게 될 거예요. 정치 얘기 15, 나머지 뻘소리가 85거든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뻘소리 하는 게 인간입니다. 뭐 용건만 갖다 아니고 뭐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 원래 뻘소리를 해요. 핵심 내용 한 15에 뻘소리 85인데 이 밀크티 얼라이언스가 셋이 공유하는 게 중에 하나가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뭐 하면서 관심사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한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류. 그래서 밀크티 얼라이언스의 정치적인 지향점은 반중 자유주의 수호고 문화적 공통점은 한류가 제공하는 거예요. 홍콩, 타이완, 태국 젊은이들이 서로가 공유하는 문화적 기반이 한류라는 거야. 황당하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에서? 네, 그런가 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밀크티 얼라이언스 젊은 친구들의 그거고 밈 가지고 놀고 이랬던 게 반중 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했고 그 반중 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한 애들이 서로 모여서 문화적 기반하려고 하니까 홍콩과 타이완과 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그 국제적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한국의 한류였다. 응? 황병철님 감사합니다. 소리북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됐더니 중국 애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 등신 같은 이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류가 각국 정치 혼돈 부추긴다. 대만, 홍콩, 태국 청소년 중심의 반중 온라인 연합 밀크티 동맹이 미얀마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연계설을 퍼뜨렸다면서 반군부 정치인들이 한류 팬클럽 명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내정 간섭이 어린 청소년들 철없는 행동. 와, 역시 중국은 나라 자체가 꼰대스럽네요. 나라 자체가 꼰대스러워. 이 같은 행위는 내정 간섭이 어린 청소년들의 철없는 행동. 와, 또 저기서도 우리의 한류 하나 수출해야 되나? 얘들아 꼰대. 저기도 뭐 그런 표현이 있겠죠. 꼰대 틀딱 이런 게 이제 국제 정치 용어가 되나? 국제적 밈이 되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중국은 나라 자체가 꼰스럽냐?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칠레나 미국의 폭력 시위와 혼란 속에서도 나타났다. 한류가 국제 정치 속 탈중심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정치적 소프트 파워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라서 이 소프트 파워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소프트 파워 한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국제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전략이 너무 없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뭐 BTS 현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프트 파워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얘기를 더 할게요. 얘기를 더 할게요. 이런 이제 제가 이제요 요새 맨날 그래요. 한국 정치를 평론을 하다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게 팍팍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랄 같은 한국 정치를 평론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한 가지씩 여러분들한테 개념하고 현상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건 뭐예요? 밀크티 동맹과 커뮤니티 밈, 국제화되어 있는 커뮤니티 밈, 그 국제화된 커뮤니티의 문화 중심에 애들 대화의 80%는 한류에 대해서 막 오빠 이뻐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 걸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 파워에서 전쟁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여러분 패권 전쟁의 시대고 핵미사일 쏘고 막 군대로 빵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소프트 파워 전쟁이 거세지고 있다. 소프트 파워 거세지는 거에 또 하나 유럽 볼까요? 유럽서 더 크라운 못 보나, EU, 영국, 영화, 드라마, 제한 움직임. 영국이 브렉시트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은 EU가 아니죠. 그래서 영국산 영화, 드라마 컨텐츠를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유럽이 소프트 파워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약합니다. 유럽 본토 애들이 대중가요, 미국이나 영국 거 오지게 듣지, 각자 자기 나라 대중가요, 우리나라 정도 한류 이런 거 없어요. 벨기에 애들이 어느 나라 노래 듣겠어요? 벨기에 가수 노래 듣겠어요? 그냥 이 유럽 가수, 그 중에서 이제 영국이 음반 시장이 제일 크죠. 자, 드라마도 그렇고요. 영국도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데, 오토카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EU가 쿼터를 주고 있어서 지상파 방송은 과반 이상이 유럽 컨텐츠여야 됩니다.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메이저리티이기 때문에 50% 이상. 네,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의 컨텐츠의 50% 이상이 유럽 컨텐츠여야 된다라는 제약을 두고 있고요. 넷플릭스, 아마존 등 VOD 서비스 있죠. OTT 서비스에서 OTP인가 OT 그죠? 나 순간적으로 왜 이것도 헷갈려. 네, 30% 이상이 유럽 컨텐츠여야 됩니다. 30% 이상이 유럽 컨텐츠야. 넷플릭스에서도 30% 이상이 이건데, 프랑스는 또 유럽의 기준이 30%인데 프랑스는 기준을 더 높여서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60% 이상이어야 되고, 매출액의 15%는 프랑스 컨텐츠를 만드는데 투자해야 된다라는 제한까지 놓고 있어요. 프랑스가 상당히 문화 보호주의죠. 문화에 있어서 자유무역 아닙니다.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영국 거를 유럽계 아닌 거로 분류한다. 영국 컨텐츠는 유럽 컨텐츠가 아니니 이 쿼터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 쿼터에 적용을 하면 유럽은 이 영국 컨텐츠는 누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미국, 한국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의 컨텐츠하고 똑같아져서 영국 거 트느니 미국 거 틀래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컨텐츠가 미국 컨텐츠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럽 컨텐츠 중에서 경쟁력이 높았던 거지 유럽 컨텐츠 밖으로 나가버리면 과연 영국 컨텐츠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오면서 이걸 여러분 유럽 작품 인기를 지속해 왔는데 이윤의 문화 다양성 위험론을 제기하면서 영국 작품을 유럽사에서 제외하는 논란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 두 개 지금 패권 전쟁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 전쟁, 소프트 파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프트 파워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그런데 전략적이지, 그러니까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소프트 파워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 이런 상황인 거죠.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이 소프트 파워 전쟁, 이 패권 전쟁에서의 소프트 파워 전쟁을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대선 캠프에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런 인식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대선 기간에 소프트 파워, 한류의 소프트 파워 패권 전쟁에서의 위상과 관련된 정책을 꼭 대선 주자들은 공약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공약 못 내면 좀 그치. 일단 이거는 대선과 관련돼서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여기까지 할게요.